서세, 네. 서양의 세력이 동점, 네. 동쪽을 점령하기 시작했.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네.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500년대를 그때 사람들이 지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지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네. 배 타고 한 바퀴 돌았거든. 한 바퀴 돌고 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건 그때 증명된 거예요. 네. 옛날에는 로마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서로 있다는 건 알았다는 거라. 인지는 있는 거는 하고 알았는데 있는데, 예. 로마는 다른 세상, 중국도 다른 세상인데 이것이 예. 하나가 된 것은 이제 1500년대부터 그러니까 16세기부터인데 이제 서양이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서양의 승리가 이제 증명되는 거라. 누가 더 센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붙어보는 거죠. 붙어보는 거예요. 전쟁. 예. 전쟁해 보면은 이기는 나라가 더 센 거거든. 예, 그렇죠. 그래서 서양하고 동양하고 이제 옛날에 몽고도 있지만 네. 진짜 이제 현대가 된 다음에 네. 붙은 전쟁은 아편 전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작은 영국이 좀 많이 커졌죠. 네. 그리고 중국하고 결국은 전쟁을 했는데 네. 놀랍게도 영국이 너무나도 쉽게 이기더라. 그래가지고 서세 동점인데 서양의 세력이 동양까지 다 덮어버렸어. 네. 그래서 지구는 서양화된 거예요. 동양 이쪽에는 중국이 지배를 해갖고 이쪽은 동양적인 세상이 있었고 네. 저쪽은 서양적인 세상이 있었는데 중국하고 서양하고 싸워서 영국하고 싸워서 영국이 이겨서 지구 전체가 서양화되었다. 됐다. 그러니까 서양화됐다는 거는 예. 삶의 방식이 서양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믿는 것이 세계 질서가 되잖아요. 네. 이제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적 질서는 깨지고 영국적 질서가 세계 전체를 이 관할하는 질서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중국적 질서라 함은 중국의 그간의 통치나 관습이나 이런 게 쌓여서 온 질서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 중국의 예. 질서, 그러니까 중국적 질서라는 게 도대체 뭔데 서양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죠. 그거를 알아야지 중국 사람이 왜 저럴까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양하고 동양하고는 예. 그 질서의 관점이 달라요. 그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그 동양에서는 형하고 동생은 같아 평등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형이 좀 형이 더 위지. 윗사람이라고 예, 인식이 들죠. 부부, 유별 그런 말 들어봤죠. 예. 남편하고 아내는 달라. 군, 신, 그러니까 왕하고 신하고는 다르죠. 다르지. 예. 그런데 서양은 왕과 신하가 다르지만은 동등할 때 인간 사회에 평화가 온다고 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동등하면 그거는 금수의 사회야. 금수가 뭐예요? 동물 아니야, 동물. 왕하고 예. 신하고 동등하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동등하다, 형하고 동생하고 동등하다, 선생님하고 학생이 동등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동등하지 않아. 선생은 위고 학생은 밑이야. 아버지는 위고 아들은 밑이야. 형은 위고 동생은 밑이야. 그래서 동양은 인간 사회에 질서가 있으려면은 위계적이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예. 그리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이 도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위에 사람은 아랫사람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소사대 해가지고 윗사람은 아래를 돌보고 예. 아랫사람은 위를 존경하고 그것이 인간 사회의 기본이고 그래야지 인간 사회의 질서와 평화가 온다. 중국 사람이 최근에 와서 우리는 형제 국가입니다 그랬어. 그런데 또 그게 다 좋은 소리여서 내가 그때 그렇게 질문했지. 누가 형인데요? 그랬다고 내가. 누가 형인데? 형제라는 건 위아래라는 소리거든. 그렇죠. 우리는 친구입니다라고 얘기했어야지 그게 서구적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형제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위 아래가 근데 우리나라 상하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우리랑 친해지니까 우리는 형제국이라고 얘기한다 하고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데 국제 정치를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누가 형인데?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 말을 동생이 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중국이 우리는 형제국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동산이고 네. 그렇게 얘기한 대통령도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편 전쟁 나기 한 몇십 년 전에 네. 영국의 특사가 중국 와가지고 우리 장사합시다. 무역을 하자고요. 그랬더니 네. 맥카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 왕의 특사로 왔는데 네. 중국의 천재가 안 만나줘. 그 안 만나주는 이유가 아니 뭔가요? 만나기는 만나주는데 너 중국식으로 절을 해. 중국식으로 절하는 게 뭐예요? 머리를 받고 머리를 땅바닥에 갖다 대는 예. 거야. 그걸 코우토우라고 그래요. 코우토우. 코우토우. 영어로는 KOW, TOW. 네. 코우토우. 근데 한문으로는 그냥
머리를 땅에 대다 그런 뜻이라. 네. 그런데 영국은 독립국인데 내가 왜 너한테 얼굴을 갖다 대느냐. 그러려면 만나지 마. 그래가지고서 이 맥카트니 그 사절단이 특사가 예. 대사지 지금 말로 그러니까 만나주는 조건으로 무릎을 살짝 굽히는 거죠. 저 그림 나오죠. 저런 조건으로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는 아주 거만하게 앉아 있고, 예. 근데 저건 만화로 그린 건데 실화도 하나 그림 갖고 왔는데 그 천자가 딱 앉아 있고 이제 영국 그 특사는 그러니까 무릎만 살짝 굽힌 거라. 그런데 이제 장사를 하자고 그랬더니 영국은 이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예. 이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모자른 게 없으니까 너는 갖고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갖고 와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에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천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살고 우리나라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까 너네처럼 영국은 후진 나라예요. 야만족. 너네 야만족이 만든 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 안 하겠다. 우리는 알아서 우리끼리 잘 먹고 아니 사는데. 그러니까 너네 거를 살 거가 우리가 없다. 그 대신 너네는 우리 거를 갖고 가고 싶고 다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아편 전쟁이 나는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영국 사람들이 중국의 티, 차, 예. 홍차. 지금 영국이 제일 유명한 게 홍차 아니에요? 홍차. 예. 그게 중국 거야. 원래는 중국 그렇죠. 그걸 사서 홍차를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하는 거예요, 영국이. 예.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서 저렇게 그 거래를 했는데 예. 보니까 돈을 벌기는커녕 우리 돈이 다 나갔다가 되는 거라. 예. 그때 돈이 뭔지 아세요? 달러요? 그때 돈이 달러는 미국 그렇지. 돈이니까 달러는 없었을 그때 것 미국이 같은데. 아직도 형편없을 때란 예. 말이죠.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세니까 예. 달러가 국제 통화인데 예. 그때는 국제 통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준이 예. 저 때는 은이었어요. 은. 이 당시의 기준은 은이었다. 그래서 은이 예. 이 재산의 척도라. 그러니까 아편하기 전에 네. 차 몇 톤은 은 얼마랑 같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차를 사가고 영국이 은을 중국한테 주는 거라.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니까 영국의 은이 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그랬는데 네. 중국하고 장사해서 영국 물건 팔고 그러려고 했는데 거꾸로 중국 차를 수입하고 중국 도자기 수입하고 오히려 나가니까 네. 영국 사람들이 또 장사꾼 아니에요. 아. 이걸 어떻게 회복할 방법을 네. 찾는데 그게 아편이라. 아, 이거는 아니지 이러고서 어. 우리도 수출할 거를 해야 된다 그렇지. 해서 한 근데 거네요. 중국이 예. 그때 아편은 금지 품목이지만은 다 밀수 아니에요, 밀수. 아, 그런 건 다 예. 밀수지. 그 아편 같은 거는 마약 같은 거는 공식으로 무역을 안 해도 밀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영국이 인도에서 만든 아편을 그 동인도 회사는 그 영국 무역 회사를 통해서 팔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중국이 아편을 사니까 중국도 은을 줘야 되잖아요, 영국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 영국이 다시 그 은을 자기 차 사느라고 중국에 갖다 준 돈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돈을 많이 벌어요. 예.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까지 많이 버냐면은 중국에 아편 팔아서 번 돈이 영국 세수의 한 20%까지 올라가는 거 그래. 영국이 1년 동안 버는 돈에. 근데 아편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가지죠.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되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이 머리를 쓴 게 차는 사실 나라에 수입을 들여와도 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편은 어떻게 보면은 공격이란 말이죠. 공격이라는 거가 되는데 영국이 뭐 중국이란 나라를 그냥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예. 중국 사람은 영국 거가 필요가 없대. 아, 영국이 만든 기계들이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우리는 농사 짓는데 그냥 쟁기만 있으면 돼. 우리는 소만 있으면 돼. 네. 징기기관 필요 없어 이런 거죠. 영국이 팔아먹을 게 없는 거라. 그래서 아편을 갖다 파는데 예. 아편은 중국 사회를 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 막 논쟁이 붙어요. 그래서 뭐 아편을 당장 그만둬야 된다. 예. 또는 어떤 사람은 합법화 시키고 그 대신에 1년 동안 여유 시간을 줄 테니까 1년 이내에 끊어. 아편을 끊어. 그리고 못 끊으면 사형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중국에. 예. 근데 그때 그 임칙서라는 그 린쥐시라는 중국의 관리인데 네. 그 사람이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는 거다. 그래서 아주 그 강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마약을 아편을. 아편을. 예. 그래서 영국의 수출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 라고 해서 그때 중국의 황제가 네. 그러면 임칙서 네가 가서 막으라 그래가지고 아편 무역의 그 본거지가 지금의 꽝뚱입니다. 광동성. 글로 파견이 돼가지고 아편 무역하는 거를 아주 이 군사력으로 차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못하게 하고 이제 있는 거 다 뺏고 아편 무역을 금지시키고 영국 상인이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다 뺏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아편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라. 그러면 그 아편 가지고 돈 벌던 영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이, 붕뜰 것 같은데. 우리 버는 돈의 거의 20%가 아편 바는데 뭐 어떤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난리 나고서 예.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군사력으로 아편을 뺏었어. 임칙서가 네. 군사력을 동원해서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다 뺏고 예. 뺏은 아편을 전부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그때 그 엘리오트라는 사람이 네. 그 아편을 파는 그 대표였는데 네. 엘리오트의 형이 해군 장군이에요. 해군 네. 제도. 그래가지고 엘리오트가 이거는 전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걸 전쟁으로 해결을 할 거냐에 대해서 영국에서도 논쟁을 해요. 물건 파는 건 좋은데 아편 파는 건 좀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때 영국에서 그 유명한 논쟁이 있는데 아무리 국가의 이익이 되더라도 네. 아편을 팔아서 되겠냐라고 하는데 그때 유명한 국제정치 아주 제일 유명한 얘기를 한 영국의 파머스톤이라는 예. 파머스톤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영원한 적은 없다. 국제정치에 예.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은 없다. 예. 영원한 것은 국가의 이익뿐이다.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영국은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이 없다. 네. 오로지 국가의 이익만이 영원할 뿐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뭐 아편 파는 거 이런 건 할 수 할 있는 수도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아편을 네. 중국이 강제로 뺏었다. 이거는 영국에 대한 도전이다 이거야. 영국 장사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그 전쟁을 하자고 파머스톤 같은 사람은 주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영국의 국무총리였던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입장차가 있었던 거네요. 영국이 대영 제국이 예. 명예의 나라인데 네. 어떻게 아편 때문에 전쟁을 하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영국 하원에서 간신히 통과가 돼가지고 이 원정대를 보내요. 그게 이제 전쟁이 시작이야. 영국에서 이제 의회에서 네. 뭐 9편과 차이로 통과가 됐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파머스톤 안으로 간 거네요. 파머스톤이 이긴 거죠. 그리고 이제 글래드스톤이 영국이 참 너무나 모욕스러운 결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나중에는 영국 사람들이 또 그거로 봐라 그래도 영국은 전쟁을 했지만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우리의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했다. 중국은 이제 아주 모욕을 당하는 거죠. 모욕을 그때 당하고 전력이 거의 시대적 격차의 수준으로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군함이 오는데 군함이 전부 다 엔진이 달려 있어. 예. 엔진 달려 있는 군함이고 중국은 돛대가 달려 있어요. 돛담배가 이렇게. 돛담배하고 엔진 달린 배가 뭐가 제일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엔진 달린 배는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돛담배는 바람 불어야 갈 수 있다고.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엔진 달린 배는 철갑선이라 철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중국 배 그러니까 돛 달린 걸 정크라고 그랬는데 정크에서 쏘는 총알이 영국의 배를 뚫지를 못해요. 근데 영국에서 쏘는 포 네.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을 때 막 하고 있었으니까 네. 영국 포는 한 방이면 중국 배가 반쪽씩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중국은 뭐 죽은 사람 치면은 영국은 몇십 명 죽는데 중국은 몇천 명 죽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거의 수십 대 1이야, 수십 대 1. 그러니 상대가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 중국이 영국을 아주 우스운 나라로 봤는데 그 우스운 나라의 해군의 일부가 와서 동양의 제일 큰 대제국 청나라를 털어버리고 붕괴시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국가들이 서로 힘이 비슷하고 서로 독립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평화가 깨진다라는 게 중국 사람의 생각이에요. 중국은 그런 국제 질서로 한국 너는 내 밑이야. 그래서 조공 바쳐.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돌봐줄게. 근데 그 질서가 아편 전쟁 때 깨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를 돌봐줄 나라가 깨지니까 어떻게 뭐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공에 뜬 거죠. 그래도 어쨌든 중국이 무너지니까 나도 황제야. 그게 이제 대한제국이에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그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동양의 국제 질서 중국이 만들었던 국제 질서는 영국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리고 그 계기가 아편 전쟁이고 무너지는 계기는 영국이 중국을 깬 다음에 남경조약 때 영국이 홍콩을 뺏어요. 이 거는 내 땅이니까 내놔. 그게 이제
1842년에 네. 아편 전쟁이 1839, 네. 1842 3년 동안 싸우고 이제 평화 지역을 맺은 거지. 중국하고 그때 영국 그 사이에. 돛담배랑 이 철갑선이랑 박살이 나고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후에 중국이 이제 그냥 영국이 아.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남경 조약이군요. 그게 남경 난징 조약. 난징 남경 조약인데 거기서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예. 홍콩을 내놔. 그리고 항구 5개를 열어. 이제 이게 영국이 와서 막 장사하는 거예요. 중국은 예. 다 여기서만 해 그랬거든. 여기서만 장사해. 그런데 5개 열어둬. 네.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는데 훨씬 만들고 영사관도 만들고 배상금도 다 내놓고 영국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돈 다 내야 돼. 그리고 임칙서라는 사람이 네. 아편을 뺏어가지고 불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것도 다 갚았어. 아, 그거 돈 다 그것도 내놔. 손해를 입힌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또 뭐 전쟁에 졌는데 돈까지 예. 다 잃은 거지. 그리고 관세 협정도 맺고 중국과 영국은 동등한 나라야. 그래서 중국식 국제 질서가 거기에 그래 동등해. 영국은 나와 같은 급이야. 네. 그러니까 중국은 스스로 동양의 제일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때부터 중국 공산당이 생기는 데까지가 딱 100년이라 아편 전쟁 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편 전쟁 또 2차 아편 전쟁도 있어요. 그건 1860년에 나는데 그때는 프랑스도 같이 와가지고 또 청나라를 아주 바보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1842년에 있었고 1차 아편 전쟁, 1차 아편 전쟁, 2차 아편 전쟁. 그다음에는 일본한테 깨져. 그거가 청일 전쟁이에요. 일본한테 깨지고. 그러니까 네. 중국이 아주 그냥 창피한 거라. 일본한테 깨진 다음에 그때 조선이 네. 이게 중국 이거 완전 헛개비구나.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제국이야. 네. 그래서 대한제국다 우리도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편 전쟁이 뭔가 트리거가 돼서 나머지가 다 깨진 거네요. 그 아편 전쟁이 이제 중국이 그래도 서양보다 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서양 사람들도 아무리 중국이 퇴보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인구가 4억인데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1900년대 초반에 공화국 혁명이 일어나지. 네. 청나라가 무너져요. 그게 1912년일 거야. 중국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아편 전쟁이에요. 서양과 동양이 처음 붙은 거고 이제 결국은 동양의 국제 정치는 이제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그 당시 영국식 국제 질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서양의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근데 중국 사람은 아직도 그게 남아 있는 거야. 중국식 관점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보고서는 너는 작은 나라라고 그러고 소국 소국이라고 대국 그러고 이런 소국 대국 찾는 거가 서양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다 동등하니까. 예. 중국 사람들이 그 관점이 아직도 있어요. 아. 그거가 월남 전쟁 1979년에 예. 중국하고 월남하고 전쟁을 한 번에 내가 얼마 전에 키신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월남하고 중국하고 싸웠는데 중국이 아주 형편없이 졌어요. 아, 예. 월남한테 뭐 그냥 월남은 조금 죽고 중국은 그때 미국이 다 가르쳐줘서 중국은 올라온다고. 그래서 월남은 숨어 있다가 쏘고 예. 그래갖고 월남이 이겼는데 근데 중국이 그 전쟁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다 그러는지 알아? 겼는데 이겼다고. 자기네가 훨씬 많이 죽었는데 이겼대. 예. 왜냐하면 월남한테 교훈을 줬다고. 아. 미국 사람들은 다 평등할 때 평화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형이고 뭐 넌 밑에 동생으로 들어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중국은 미국식 국제 질서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서양식 받아들인 거죠. 근데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인 중국식 질서가 상황이다? 조금 남아 있는 거지. 음. 지금 중국도 이제 다 예. 소구식으로 갔는데 예, 그렇죠. 아직도 어떻게 보면. 옛날 사고가 남아 있는 거예요. 중국의 천재를 흠모하면은 네. 우린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한 식구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가장 잘한 나라예요. 조선은. 근데 일본은 그걸 좀 못한 놈이라. 그래서 중국이 보기에 저거는 그러니까 야만족이지. 야만족. 아까 영국처럼 이렇게 또 서양으로 안에 넘어간. 그렇지. 일본은 멀리는 야만족이고 예. 우리는 그래도 중국식 질서를 받아들인 야만인은 야만이지만 그래도 개화된 야만인.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정치를 보면은 네. 이거는 국제 정치가 아니네 그래요. 국제 정치는 대등한 나라끼리의 관계가 국제 정치야. 네. 외교도 대등한 나라. 그러니까 네. 중국은 외교를 안 해. 대등하지가 않으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대등하지 않은데 무슨 외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이 가서 절해야 되는 거는 외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사신이 오면은 그 사신이 우리나라 왕보다 더 높아. 놀랬죠. 우리나라 왕이 그러니까 중국의 차관이 와서 네. 우리나라 왕한테 절하면 안 돼. 왜? 황제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왕이 그 중국의 특사한테 대사한테 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왕들이 중국이 가까다 이제 사신을 보내잖아. 네. 그럼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아, 그 옛날에 뭘 잘못했나 뭐 이런 뭘 생각 잘못했는지 때문에. 스스로 걱정스러운 거야. 저놈이 와서 무슨 난리를 칠까 하고서 아. 무서운 거야. 예. 이제 요 다음번에 네. 독일은 다음에 얘기하고 독일 때문에 세계 대전이 2번이나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도 우리가 현대 역사의 인사이드 아웃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나라죠. 시간대별로 나라들을 각각 다루는데 또 그 나라들이 기가 막히게 그 시기 때 딱 생기고 이렇게 어떻게 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지금 예, 세계를 주는 정리가 나라들이 굉장히- 하나씩 이렇게 생기잖아요. 예, 그죠? 정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편 전쟁도 중국 일일 수도 있으나 또 조선 이 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뭐 우리 사건이고 그때 아마 네. 그 지금처럼 뉴스가 시간 단위로 전해졌으면은 난리 조선의 났을까요? 진시기들은 막 공황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예. 어떻게 청나라가 질 수가 있지 그랬을까? 예. 아마. 유럽의 국제 정치가 비엔나 체제라고 빈 얘기하는 체제, 건데 비엔나 체제. 그 비엔나 예. 체제라는 체제 하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왕은 다시 복귀가 됐지만은 그래서 예. 왕종복고라고 그래요 저럴 때를 아, 왕종복고. 예. 그리고 프랑스처럼 힘센 나라가 나와서 균형을 깨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왕종복고주의 그리고 세력균형주의 이제 우리는 전부 다 비슷한 힘을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자라는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시대 조류인데 그때 이제 프랑스가 비록 전쟁에는 졌지만은 자유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 정신이 유럽에 예. 쫙 퍼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자유주의 사상 네. 뭐 이런 사상들이 퍼져가지고 이 독일에서도 우리도 이게 쪼개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풍조가 나타나는데 그 프로시아하고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바로 그 배경으로 비엔나 회의라는 회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비스마르크와 독일 통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사전 설명으로 이게 비엔나의 회의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고, 그 비스마르크라는 이름을 우리가 쓴 이유는 역시 그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면은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예. 측면을 말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라는 제목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사진을 보면 춤을 추는 뭐 이런 저 춤추는 예. 저거 이제 만화죠, 그죠? 비엔나 회의가 외교의 전형처럼 됐던 거예요. 나폴레옹한테 혼인한 네. 유럽의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오늘은 영국이 한번 밥을 한턱 쏘겠다 그래가지고 쏘고 파티를 아주 성대하게 벌려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러시아가 우리가 영국한테 질 수 없지. 그래갖고 너 러시아도 파티를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회의의 본 내용보다는 그냥 호화하고 찬란하고 외적으로 화려한 거가 막 보여지는 거라. 네. 그래서 그 외교하면은 좀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저 비엔나 회의에서 저 회의를 뭐 얼마나 많은 걸 결정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거의 한 1년 채 못 1년은 안 되는데 그래 반년은 넘어요, 회의 기간이. 그러니까 매일 파티하고 매일 춤추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꼬기를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진행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만화로 비꼰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의 군주들이 모여서 예. 휴일을 즐긴 거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하기보다도 모여서 서로 자기 나라를 과시하고 우리나라가 더 호화롭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나라 음식이 더 좋고 우리나라 음악이 더 멋있어하는 이런 걸 한껏 과시했던 그런 회의예요. 근데 저것 때문에 이제 유럽이 전쟁하지 말고 회의를 하자. 전쟁하지 말고 회의. 그래서 외교의 전성시대가 저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정치학과에서 외교사 가르칠 때 외교사의 첫 시간이 비엔나 회의라. 이게 어떤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외교의 모태가 된 그런. 그렇죠. 외교관은 뭔가 좀 멋있어야 되고, 그저 타이틀도 있어야 되고, 예. 그거의 그 전형적인 회의가 비엔나 회의입니다. 9개월 이상 지속됐구나 저 보니까 그 왕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유럽의 왕들이 모여서 민족주의하고 자유주의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것이 저 비엔나 회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저 때 말하는 민족주의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뭐 그 우리나라 혈통이랄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어, 국가적인 개념이 조금 더 큰 그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일까요? 프랑스 민족주의. 저기서 말하는 민족주의는 프랑스 민족주의죠. 예. 근데 프랑스 민족주의가 그 왕들은 그걸 없애려고 그랬지만은 다른 나라들한테 그 다 전파가 된 거예요. 독일에서도 민족주의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은 네. 바로 프랑스의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 빨간 표시로 된 거가 독일인데 예. 보면 저기 뭐가 많잖아요.
네, 엄청 뭐 이때는 막 아주 다- 되게 복잡해. 네. 그러니까 독일만 제대로 통일을 못 이루고 있었던 거라. 음. 근데 저기에서 제일 큰 나라가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프로시아예요. 예. 근데 프로시아가 이거를 통일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말은 다 독일말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뭐 나라가 많은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의 영향이지. 독일말을 쓰는 사람은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그래가지고 그 운동이 이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주도한 운동이 됐는데 세금 내고 지나가고서 뭐 예. 자리 통행 통행세 그런 받아먹고 거네요.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조그만 나라들이 몇백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프랑스 같은 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꽤 컸던 프로시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지금은 없어진 나라인데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라고 유럽에 제일 큰 나라가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독일 사람들이거든. 근데 프로시아는 완전 독일이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독일 플러스 슬라브족 뭐 이런 다른 족속이 있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독일 통일의 주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아니라 프로시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강대국들이 연결돼 통일을 이루겠지만 독일은 수많은 국가들이 분열된 상태로 존재했었다. 예. 근데 이제 독일이 통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유럽의 한복판에 무지막지하게 강한 나라가 하나 생기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앞에 나왔던 응. 빈 체제는 사실 빈 체제하고 반대되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센 프랑스가 너무 세가지고 유럽 네. 전체가 엉망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이제 힘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네. 강대국끼리 서로 이제 외교를 하고 그렇게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프로시아가 그냥 프로시아의 몇 배 되는 독일이 돼버리는 거라.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땐 지도를 봐야 되는데 저 네.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되는 거는 국경선은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가 안 변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옛날 지도 보면은 그러니까 독도가 신기한 거죠. 우리 땅인 이유는 우리가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 땅이에요. 역사에 우리 땅이 아니야. 저 역사 보면은 어디 독일 땅이 어디 있고 프랑스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쉬지 않고 국경이 변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은 역사적으로 그게 우리 땅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백두산이 우리 거가 된 거는 고려시대 때는 아니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백두산은 중국 땅이라고. 예. 조선시대 때 비로소 백두산이 우리 땅이 된 거예요. 백두산이 있는 곳이. 뺏기면은 또 중국 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네.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지금 누가 갖고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누가 갖고 현재 누가 그 법적인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거. 군사적으로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밀리터리 컨트롤을 할 수 네. 있는 나라가 누구냐. 근데 그 독일을 통일시키는 독일을 통일해서 이제 큰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 비스마르크고 비스마르크는 그다지 강하지 않던 프로시아의 재상 출신이다는 네.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한다 그러길래 저 좀 찾아봤거든요. 이런 역사나 이런 거 좀 찾아봤는데 그 독일이 연방이었던 거잖아요. 연합 이거 컨피드레이션이라고 예.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회의에서 원래는 뭐 그게 맞나 모르겠는데 오스트리아만 담배를 필 수가 있는 그런 회의에서 그런 게 있었대요. 난 그건 몰랐어요.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그 이- 특권이네 그러니까. 예, 근데 비스마르크가 거기서 나이도 그때 젊을 때인데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맞췄구나. 예.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진짜 프로시아 어떻게 보면 제일주의인 거죠. 아니 우리도 똑같은 오스트리아랑 그렇지, 똑같은 그렇지. 국가인데 왜 담배를 못 피게 하냐면서 폈다는 네, 그런 또 일화가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스트리아가 강대국으로 특권을 행사를 한 예, 모양이구만요. 독일의 또 문제가 이렇게 통일을 하는 방안에 대한 좀 이렇게 이제 논의가 독일이라는 있었던 막 거잖아요. 쪼개진 것이 예.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만든 나라 중에서 프로시아가 이제 그때 좀 큰 나라고 예. 더 큰 나라가 오스트리아 헝가리인데 누가 이 독일을 통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느냐 둘 다 자기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우리가 독일 통일하겠다는 것을 그냥 대독일주의 예. 그리고 저쪽을 이제 뭐 소독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비스마르크가 이제 자기 친구들
예. 뭐 몰토케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그 유능한 장군이 이 비스마르크의 전쟁 정책을 수행해 준 장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응. 근데 이때 이렇게 논의됐던 게 결국은 소독일주의로 가게 된 거죠. 아니 그건 뭐 그, 소독일주의라는 게 예. 그 뭐 크다 작다라는 뜻을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있는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프러시아 위주의 통일 정책이라고 예, 보시면 예. 되는 거죠. 어, 독일은 유럽에서 제일 센 나라가 돼가지고 결국 현대사의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키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이 현대 세계의 역사에서 가지는 중요성이고 네. 놀랍게도 독일은 우리가 아는 그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전쟁을 상징하는 나라지. 그죠? 민주주의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민주주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독일은 민주주의 상징하는 나라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세계를 아주 참 줬다 놨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도 유럽에서는 독일을 제일 강한 나라로 치죠. 독일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니까. 예. 특히 트럼프가 흉내내는 게 뭐예요? 미국을 위대하게. 그러니까 뭔가 그때 당시에 뭔가 리쇼어링하고 뭐 이런 그런 리더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독일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 광개토대왕쯤 될 것 같아요.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땅을 넓히고 예. 독일 민족을 위대하게 만든 비스마르크가 당시- 1862년에 독일의 재상이 돼가지고 예. 독일을 만들자. 예. 이 독일어 쓰는 사람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야 돼. 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예. 남북 전쟁도 뭡니까 이제 나라가 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느냐 하나로 남느냐는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가 전쟁의 시대라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철과 혈이라 된다. 통일이라는 대업을 위해서. 네. 저거는 공격 전쟁이지. 공격 전쟁. 공격 전쟁이지. 근데 그건 나쁜 전쟁이에요.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가 맞는 거. 근데 우리가 삼국 통일을 나쁜 거로 봐요, 좋은 거로 봐요.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할 때리지. 예. 그러니까 통일은 좋은 거다. 약간 이런 통일은 좋은 인식이 건데 있잖아요. 예. 김유신이 쳐들어간 건 나쁜 건가? 거기서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표로 보니까 나쁜 거가 되는 거예요. 말로 했으면 통일이 됐을까? 근데 예. 신라하고 백제하고 말로 통일이 됐을까? 말로 한 나라가 됐을까? 안 되겠죠. 그린랜드라고 저쪽 북극에 갖고 무지하게 큰 섬이 있어요. 섬 중에는 걔가 제일 커. 왜 섬 중에서 그린랜드가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호주는 왜 섬이 아니에요? 호주라는 우리 지도 보면 호주라고 분명히 사면이 바다란 말이에요. 네. 그린랜드보다 큰 섬은 다 대륙이에요. 인간들이 정하는 거죠. 막 정한 거예요. 또- 근데 이제 그린랜드를 예. 덴마크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 덴마크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지역 합병을 발표를 해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땅을 그러니까 슐레스비 홀스타인 네. 다시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공격하는 그 빌미를 줘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격파하면은 이제 독일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 역사에 유명한 보불 전쟁이라는 전쟁이. 근데 독도가 우리한테 왜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그 서양 역사를 보면서 땅 따먹게 하는 전쟁이 시장켜 나는데 예. 독도가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 독도는 완도보다 더 중요해요. 완도라는 섬이 전라남도에 있는 조그만 네. 섬이죠. 독도보다 훨씬 더 큰 섬이지. 땅크로 치면은 독도보다 완도가 더 훨씬 더 나갈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는 완도는 잘 모르고 독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이제 우리가 독도는 막 우리 땅 이런 노래도 있었고 하니까.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막 나와요. 그 돌덩어리인데. 예. 예, 그게 이제 독도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섬에서 석유가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이거는 우리의 이 서버린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을 상징하는 섬이기 때문에 그 섬이 소중한 거라. 독도를 뺏겠다고 해서 뭐 돈이 수억만금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비스마르크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전쟁. 네. 맨 처음에 덴마크를 깨야 되겠다. 덴마크를 깬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또
또 깨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남는 적이 프랑스. 프랑스인데 프랑스를 마지막으로 격파를 하면은 우리는 독일을 통일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네. 그 전쟁 세 개를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네. 말씀하셨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굉장히 잘 수행한 사람이고 엄청 치밀하게 계획 다 세우고 예. 그거 하기 위해서 장군들 자기 친구들 다 정치도 같이 하고 예. 그리고 군대 훈련하고 군대 개혁하고 무기 만들고 그러니까 프랑스랑 전쟁할 때 옛날 혹시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총을 세워놓고 막 뭐를 쑤셔. 그러니까 화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전장총이라고 그래. 앞에다가 장치라는 전장총이라고 예, 그러고 예. 이제 요새는 전부 다 뒤에서 집어넣고 쏘잖아요. 그러니까 프러시아군은 뒤에서 쏘는 총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는 이렇게 해야 되는 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뒤에서 쏘는 총은 엎드려서도 쏠 수가 있어. 네. 근데 앞에서 하면 서야 돼. 아, 무조건 서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화약을 넣어야 되니 총구에다가 막 뭘 쑤시잖아요. 네. 싸움이 되나 이게.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더 강한 나라인데 프러시아랑 붙어가지고 지는 거라. 그러니까 프러시아는 그만큼 좋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네. 프랑스는 그 준비를 안 한 거죠. 아, 어. 프랑스가 졌음에도 배상금을 아, 또 물게 한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 전쟁사에서 거잖아요. 이긴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냥 다 뺏어가요. 뺏어가는데 아, 예. 보통 이제 전쟁할 때 뺏어가지. 노예로 잡아가고. 네. 근데 비스마르크는 뺏어가고 노예로 잡아가는 거는 그때는 아니지. 아, 뺏어는 갔어요. 뺏어는 가는데 돈도 내놔. 우리가 전쟁한 돈을 네가 내놔. 근데 전쟁에 졌으니 어떻게 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놔야지. 돈을 내놔야지 프랑스에서 철수할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그때 정말 거국적으로 이를 악물고 빚을 갚았어요. 빚을 아주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갚은 거야. 예.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그 독일군을 이제 철수시킬 때 우리는 프랑스한테 이제 당할 거다라고 그 중얼거리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비스마르크는 이제 독일을 그냥 그 유지하려고 막 애를 쓰는 예. 거예요. 평화적으로. 근데 그 독일의 비렐름 황제가 야 우리도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전부 다 자기가 다 잘났다 그러면서 흑인들 다 지배해야 된다고 나가는데 독일도 나가야 돼. 라고 주장한 사람이 그때 황제고 예. 비스마르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바깥으로 나가기보다 이것을 내실을 다지고 네. 이 나라를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잘려요. 29살에 뭔가 패기가 넘치는 왕과 이제 좀 나이가 든 노재상이 재상이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해임이 이제 됐던 해임되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전쟁을 통해서 예. 이 시대의 문제는 피와 철로 해결된다는 사람이 네. 제국주의하러 나가자니까 반대하는. 그래서 비스마르크 같은 그 개인은 예. 따로 그 위인전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힘이 센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기니까 그게 편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참 약한 나라에서는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흐름일 평화는 것 누가 같아요. 사랑하냐? 약한 나라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민족이다. 우리는 평화의 민족이다는 소리를 내가 이제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슬퍼요. 평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잖아. 전쟁을 못하면. 뼈아픈 이게 슬픈 이야기지. 팩트죠. 예. 그 남을 한 번도 침략하지 않은 민족. 그런데 그건 좋은 말인데 예. 우리가 무지하게 셌을 때도 침략하지 않았어요. 독일을 만든 것은 전쟁이란 말이야. 근데 독일은 전쟁을 만들더라. 국가가 생겼는데 이 세상의 모든 국가는 전쟁으로 만들어져요. 또 그 국가가 결국 전쟁을 만들고 통일신라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신라가 됐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그래도 전쟁이 좀 덜한 편인데 다른 나라 역사들 보면은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아주 저게 그 그러니까 저걸 보고 화나는 결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찰스 틸레라는 아주 그 미국의 대가가 네. 평생을 연구한 다음에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 이제 지금 우리 독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예. 사상적인 영향. 칼 막스가 독일 사람이죠. 예.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프러시아 사람이라 사실은 보면은 1848년 그때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쓰는 사람이고 독일계 유태인이에요. 공산당 선언이라는 건 뭐 이제 그 비스마르크하고는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은
그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사상에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고 네. 그 다음에 그 클라우제비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프로시아의 장군이야. 예. 근데 저 사람은 나폴레옹 전쟁 때 프로시아 군인인데 네. 나폴레옹이 휩쓸고 지나갈 때 전쟁도 못해요. 저 사람은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군인이 되는 거야. 아, 프로시아의 군인인데 인데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을 때 싸움도 못하고 그냥 아, 도망가는 거지. 가서 장교 노릇을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 프로시아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하고 저 사람이 전쟁론을 쓰는데 네. 저 사람의 전쟁론하고 손자병법하고 이제 네. 맞먹는 책이에요. 역사에서. 서양에는 클라우제비츠가 있으면은 동양에는 손자가 손자가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전쟁을 연구한 책이죠. 미국 독립하고서 지금 예.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이제 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엊그제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일본이 개화를 하는 과정을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는 근데 왜 개화를 못 하고 있었느냐를 지금 오늘이 6번째 시간이죠. 예. 7번째가 일본의 개화, 예. 8번째가 한국은 조선은 왜 그때 좀 잠자고 있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한번 역사를 쭉 훑어볼 거예요. 네. 492년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포르투갈 배들이 지구를 돌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1543년에 포르투갈 배들이 일본에 오는 거예요. 네. 일본이 서양과 처음 접촉을 하게 된 거지.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한 게 아니라 네. 포르투갈 배들이 오고 또 네덜란드 배들 오고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바로 저 16세기에 세계에 제일 항해술이 좋았던 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통일돼 있었어요. 삼국이 통일한 거가 통일신라잖아요. 네.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 조선 이게 다 통일국가라. 통일된 거가 1000년도 넘는 거라 그러니까. 아, 예. 근데 일본은 통일된 거가 400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아, 현재 지금까지. 까지. 그 오다 노부나가 뭐 네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토쿠가와 도쿠가와 사람들이 아마 일본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을 아는 사람들인데 네. 그거가 바로 일본을 통일시킨 장군들이라. 뛰어난 이런 어, 여러 인물들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도쿠가와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쿠후의 이제 첫 번째 장군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네. 저 사람들이 그 통치자가 되면서도 재밌는 거는 일본은 천황이 있어요. 천황. 네, 네. 근데 이제 바쿠후의 제일 높은 사람이 쇼군 장군이거든. 네. 근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직위를 안 받았어. 왜냐하면은 그거를 받으려면 천황한테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오다 노부나가가 그랬었던. 그 오다 노부다가도 그랬나? 이 사람은 하여간 그 토쿠가와 이에야스 안 받은 이유가 예. 자기가 천황한테 공식적으로 밑으로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아. 그 직위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누가 더 높은지 알 수가 없어. 아. 그래서 칼의 시대가 되는 거지. 네, 사무라이 어.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예, 예. 네. 그래서 뭐 장군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그 당시에 지도자야. 그러니까 왕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 그리고 쇼군은 이제, 그냥 왕, 뭐 지도자 같은. 막부 그런 거는 거군요. 이제 그냥 정부란 뜻이고 네. 번 그러면은 그 이제 여러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영지, 음. 성 조그만 성 이렇게 예, 보시면 예. 돼요. 예. 일본이 예. 개항하기 전에도 자기 나름대로 꽤 잘 살았어요. 이미요? 이미. 예. 이미 잘 살았는데 그 잘 살게 된 거가 일본의 그 지금 말한 그 지도자들이 되게 오픈 마인드 같아.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서양 오랑캐들한테도 배울 거가 있으니까 네. 그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 오랑캐한테는 배울 거가 없다거든. 아. 다 배척을 그렇군요.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일본은 통일했을 무렵에 네. 그 란가쿠 란학. 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난이라는 게 네덜란드라는 뜻이에요. 예. 네덜란드가 서양인데 그거 학문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게 아주 공부로 유행을 하는 거야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서양 거를 비교적 빨리 받아들인 편이에요. 네. 러시아, 프러시아, 이태리, 미국,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동양 나라인데 서양의 강대국에 현대에 제일 먼저 들어간 나라고. 저 페리제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굴 보면 뭐 그냥 서양 사람이 저렇게 생긴 거지. 근데 일본 사람이 그린 페리제독 보세요. 악마라 이거. 네. 뭐 도깨비, 마귀. 도깨비예요. 그래서 그 얼굴도 그렇고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배 타고 이제 왔어. 네. 보니까 일본이 푸드에다가 스모 선수들 딱 하고 서로 씨름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미국
서양 사람들 놀라라고. 서로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끼리 하는 모습. 이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와가지고 장사하자 장사. 네. 너네랑 장사하고 싶어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하자 그러는데 그게 말이 돼 솔직히. 거의 뭐 반강제네요. 이렇게 평화롭게 통상에 응하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맛보든지. 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뭐 거의 깡패이지. 너 죽을래 하고서 네, 그렇죠. 나랑 장사하잔 말이야. 장사 안 하려면 내가 전쟁할 거야 너랑.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양이 문을 연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네. 강대국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조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나라들이 미국하고 영국이라.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일본이 막 이렇게 힘이 늘어나는데 웬만하면 이거 힘 늘어나면 가서 잘라버리거든. 네. 이게 크고 앉아있냐고 자르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본인데 일일이 다 이거를 방어하기가 힘드니까 일본을 길러서 그걸 막는 거라 러시아의 힘을. 네. 그래서 일본은 강대국으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 국제정치가 일본의 우호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또 다른 영국이나 미국이 보기에는 깡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러시아는...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밀어줘서 네. 일본은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그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밀어준 이유는 러시아랑 맞짱을 뜨라고. 러시아하고 이제 영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 벌이고 있는데 일본이 네. 그 바람을 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불량 국가가 돼가지고 중국이 대만 건드리면 나도 전쟁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래 해 그런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인 거죠 그거. 그래서 러시아의 꿈은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근데 블라디보스톡도 사실은 얼지 않는 항구는 아니라 제가 겨울에 몇 달은 얼어요. 그런데 네. 지금 저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거를 북경조약을 통해서 연해주 저기 지금 주황색으로 된 데가 연해주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연해주 700리를 그냥 사인 하나로 뺏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구를 하나 만드는데 네. 그 항구 이름이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동방의 정복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국주의적이에요. 도시 이름이 동방의 정복자시야. 그러니까 국제정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한반도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이 부딪혀. 저 끝에 네. 한강부터 끝에 조금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북경조 맞았고 중국은 아예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게 중국이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거를 러시아가 차단해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철도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놓거든. 그러니까 저 철도를 놓으니 이제 러시아의 힘이 아시아로 쉽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러시아가 아시아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강화시키는 네. 거라. 일본과 영국이 아주 기겁을 한 겠군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는 섬나라인데 가운데 있는 러시아가 크는 거를 서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철도를 만들 때 영국도 비상 걸리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이제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옛날에는 배 타고 반년 와야 되는데 지금은 기차 타고 오면은 보름밖에 안 걸린다라고 막 놀라는 거지. 우리나라를 일본이 강제로 개방을 하고 그게 1876년 운양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개방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조선을 자기네가 다 가지려고 우리 이제 다음번에 한국 역사할 때 다 나올 건데 조선은 원래 누구 거예요? 국제정치학적으로 청나라 거지. 그 청나라한테 뺏어야 되니까 청나라랑 전쟁을 하는 거라. 그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운 게 청일전쟁이에요. 1894년, 95년 전쟁인데 저 전쟁의 의미를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그 정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승만 박사가 청일전기라는 책을 썼는데 저게 딱 25살 때 감옥에서 쓴 책이라. 근데 이제 저거 보고서 야, 이 사람은 진짜 공부도 안 하고 다 아는 천재.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아는 사람이 선지자지. 그런데 이제 청일전쟁이 일본의 역사에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거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서 청일전쟁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인데 조약의 1조가 뭔지 아세요?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저게 무슨 뜻이야? 조선에서 손 떼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제 조선은 네 거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보고서 와,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국이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일본께 주인이 됐다. 바뀌는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조선을 독립시켜야지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청나라를 이긴 다음에 저기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데가 요동반도예요. 요동반도. 저기 일본이 뺏었어 중국한테. 근데 뺏었는데 정말 저거 뺏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대국인
독일과 러시아와 프랑스가 야 일본 네가 뭔데 저걸 뺏어 꺼져 그랬어요. 꺼져. 근데 일본이 저 나라들하고 싸울 힘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는데 저 땅을 이게 일본이 뺏었다가 다시 뺏긴 거야. 싸움도 못 하고. 조약까지 이렇게 했는데 예. 조약도 다 했는데 저거를 삼국 간섭이라고 그래. 국민이 분노가 폭발하면 단합하는 거라. 네. 그러니까 오로지 러시아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근데 또 그때 러시아가 이제 그 혁명날 무렵이라. 네. 그러니까 니콜라이 황제가 개판이니까 혁명을 하는데 이게 국민들의 그 혁명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가서 전쟁 하나를 해야 돼. 신속하게 이겨야 돼.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가 좀 사그러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는 조그만 전쟁 하나를 신속하게 이겨야 될 필요가 있었다. 네. 그리고 일본은 복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러일 전쟁은 두 나라 모두가 신나게 달려간 전쟁이에요. 저거가 이제 그 동맹을 잘하면 뭐가 좋다는 그 얘기인데 예. 러시아가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하기로 하고서 네. 발틱 함대라는 러시아 함대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저쪽 이제 돌아오는데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막아요. 못 돌아가 여기 못 가. 네. 해가지고 저 파란색이 러시아 함대 발틱 함대가 저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일본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로 왔으면 훨씬 빨리 올 텐데 오는데. 놀아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 오는데 네. 7개월을.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싱싱하게 기다리고 있다 일본군한테 전멸당하는 거죠. 그 역사는 네. 정말 그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것, 잘한 것, 잘못한 거를 다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은 욕하면 안 된다? 아니지 못했으면 욕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참 일본이랑 다른 것 같은 게 아까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도 눈치 이렇게 되게 속셈에 밝고 그 조금 이렇게 음흉하달까요? 이렇게 그렇지. 간사하고 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막 그려지는 것도 진짜 대머리 쥐나 그런 원숭이처럼 그려지고 하는데 우리 이순신 하면은 벌써 완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순신의 진짜 얼굴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그러니까 뭐 영웅은 키도 커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키 작아도 영웅일 수 있고 그렇죠. 못생겼어도 장군일 수 있고 그런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장군은 다 잘생긴 거고 키도 크고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올바르게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네. 우리가 비참한 것도 다 얘기해보자. 숨어 있는 얘기도 해보자는 그런 뜻이죠. 네. 젊었을 때부터 수수께끼가 네. 왜 이완용이가 죽일 놈이냐. 이완용보다 훨씬 높은 이완용 보고 너 죽어 그러면 이완용이 죽을 거란 말이야. 왕이 하는 말이니까. 왕이 하는 말이니까. 그 고종은 왜 책임을 안 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망하면 대통령 책임이에요? 국무총리 책임이에요? 대한민국이 오늘 망했어. 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국무총리 책임이요?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당연히. 근데 왜 조선이 망한 거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책임 안 지고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거냐 하는 그 얘기죠. 그 일본이 이제 힘이 쭉쭉 불어나니까 주체를 못하고 미국한테 덤볐다가 이제 죽는 거지. 2차 대전 때. 근데 저거는 진주만까지 공격하러 가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라. 일본이요? 그래서 일본이 그 2차 대전을 지는 바람에 우리가 독립이 된 거 아니겠어요? 해방이 된 거지. 만약 그렇죠, 일본이 이겼으면 해방이 됐겠어요? 예. 일본이 이겼으면 해방이 됐겠냐고 한국이. 안 됐겠죠. 일본어 계속 쓰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러시아가 조선으로 못 오게 해야 돼. 네. 일본의 국가 전략. 중국이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를 일본을 향하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라고 보는 거야. 단도, 칼. 일본을 향하는 칼. 그러니까 중국이 그 칼을 들고 있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찔러주고. 네. 그러니까 그 칼은 절대로 중국이 못 갖고 있어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부러뜨려 놔야 돼. 부러뜨려 놓는 게가 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한반도가 분열돼 있는 거는 일본을 향하던 칼이 부러져 있는 거나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내심 한국이 통일하는 거 별로야. 통일하면 오히려 붙어 있는 게 되니까요. 통일하는 거는 칼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또 거꾸로 이것이 한반도가 통일됐는데 일본이나 미국이 주고 있으면은 자기네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망치가 부러져 있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그 한반도가 통일되는 거를 일본도 중국도 사실은 별로야. 미국만이 뭐 통일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일본의 전략은 거의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구성이 된 거잖아요. 저건 오래전이 아니라 지도니까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학은 영원한 거예요. 아무리
전투기가 나오고 그래도 지정학은 네. 중요해. 네. 아 비행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정학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네. 비행기라도 멀리 못 가잖아. 이게 나라가 크면 훨씬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한반도의 지정학은 옆에 있는 나라가 일본 누가 뭐래도 세계 2, 3등 가는 나라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중국도 그렇고 네. 러시아도 지금 저거 약한 나라 아니고 그 미국이란 나라 여기 와 있고 네. 그 세계 1, 2, 3, 4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문제, 우리가 분단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무지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묶이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조그림도 보세요. 아.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일본 보고 러시아랑 한번 붙어 너. 러시아 네가 막아 그런. 어떻게 그림으로 일본을 통일한 지도자들이 그래도 서양 것들이 아무리 저놈들이 정신 나간 마귀 같은 놈들이라도 네. 배울 거가 있다라고 해서 요만큼의 허심탄회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란학이라고 그랬고 서양 학문을 네. 그대로 인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 사무라이 칼을 든 놈들이 붓도 쓸 줄 알았다는 그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됐다는 얘기. 그리고 일본은 통일됐을 때 이미 나라가 상당히 강해진 나라예요. 네. 봉건제가 통일을 이룩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 유럽이 그랬잖아요. 그 유럽과 비슷한 그런 발전의 길을 걸었고 네. 그 서양의 제국주의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그 후쿠자와 유키치 말대로 힘의 논리를 아주 빨리 이해를 한 사람들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제국주의가 크다가 결국은 그 이제 차단을 당한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 운명도 완전히 참 뭐 휩쓸려 다닌 거지 한국이. 네.